고차적 존재라고 하는 걸 너무 특정지어서 상체, 뭐 하체, 루시퍼는 상체, 이렇게 이해하면 고차적 존재가 너무 한정되죠. 고차적 존재, 루시퍼도 고차 존재죠, 뭐. 고차 존재라고 이해하는 걸 좀 폭넓게 생각하고, 중요한 건 상체 쪽과 하체 쪽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슈타이너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하체 쪽이라고 하는 건 생명력 쪽이고, 상체 쪽이라고 하는 건 사고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고는 뭐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생식 쪽은 뭐예요? 종족 번식, 에테르적인 힘. 위로 가면 아스트랄적인 힘, 아스트랄적인 힘에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 그럼 옳고 그름의 판단의 고차 존재가 누구야? 루시퍼. 루시퍼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고차 존재다. 하체 쪽으로도 고차 존재가 있는데 하체 쪽으로 고차 존재들은 어떤 거? 생식력, 고귀한 힘, 종족 번식의 본능. 하지만 저차본성에만 머물러 있는 건 인간의 혈투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포인트로 받아들여야지. 상체 쪽으로는 고차 존재가, 하체 쪽으로는 고차 존재가. 이러면 고차 존재의 의미가 너무 좁아지잖아요. 고차 존재는 대명사격이야. 누구나 다 고차 존재예요. 부처든 그리스도든 루시퍼든 아리만이든. 우리의 영적 존재 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다 고차 존재. 산들바람, 자연, 강바다도 다 마찬가지고. 고차 존재를 그렇게 세팅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거는 뭐예요? 하체, 상체에 나눈 기준과 하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상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진화 발달상 하체라고 하는 부분과 상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나눠져서 진화 발달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마음 중심으로 사고와 생식이 나눠진다는 거지. 그 사실을 이해하면 슈타이너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더 하겠죠. 카식 레코드는 달기를 얘기하면 아스트랄롯의 선조를 얘기하는 거고, 크게는 태양기를 얘기하면 에테롯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고차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뭐 위아래를 봐야겠지만 아스트랄롯의 선조한테도 고차 존재는 있을 것이고, 에테로 존재 선조들한테도 고차 존재는 있을 것이고, 지금 흔하게 말하는 고차 존재 이해, 내 안에도 고차 존재가 있고 언제나 고차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직접 대비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고차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명명될 수도 있어요. 에테로 우세, 아스트랄 우세면 지금 우리는 그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상태보다는 에테르체 우세면 상대적으로는 고차 존재. 아스트랄 우세면 상대적으로는 고차 존재예요. 명명되기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차 존재,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고차 존재라고 말했던 거는 부처와 그리스도 힘을 얘기했던 거고, 전체적으로는. 음, 그 상태에서 에테르체 우세, 아스트랄체 우세라고 보면 우리는 지금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우세면 부처와 그리스도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잖아, 다. 동시에 우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는 고차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아카식 레코드 쪽 이해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선조의 상태일 뿐 그런 면으로 이해하면 동시에 약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금과 마찬가지의 인간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에테르 우세면 그때 당시에 그게 인간이야.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에테르 우세의 고차 존재겠죠. 예를 들면 이런 설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후를 좀 봐야겠지만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 고차 존재라고 해서 꼭 우리가 지금 대부분 얘기하는 고차 존재가 위에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카식 음, 레코드적 이해로 지나 발달상의 그냥 그 상태의 설명일 수도 있다. 음, 이거는 예전에 다 강의한 거라서 제가 다 편집해가지고 줄치고 빨간색 했는데, 신기한 거는 지금 님이 얘기한 거는 전혀 제가 줄치지 않고 빨간색도 아닌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공부마다. 두 번째 읽을 때 또 달라지고, 세 번째 읽을 때 또 달라져.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할 때 꼭 그래요. 여러분이 밑줄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부 수준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꼭 읽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고차 존재에 꽂혀 있잖아. 그러니까 고차 존재만 나오면 그냥 그것만 궁금하죠. 실은 별게 아닌데,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고차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 그리고 우리가 구도자에서 세팅할 때 보통 얘기하는 고차 존재라고 하는 걸 약간 구분은 해야 되죠. 그래야지 고차 존재도 오해를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이치 같은 경우를 얘기하자면 고차 존재는 나야. 그죠? 우리가 그냥 건너뛰고 갑자기 이런 얘기할 때는 고차 존재가 나지만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구도자를 보통 세팅했을 때 니리메나카야든 부처 그리스도 얘기했을 때는 그런 힘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고차 존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 구분이 좀 되면 명확해져요. 같은 고차 존재라는 말을 쓰니까, 그죠?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게. 게다가 번역도 음, 됐고, 그것도 영향이 많을 거예요. 그치. 게다가 번역도 됐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100년 전 언어야, 게다가. 옛날로 갈수록 그렇죠. 불과 100년 전이지만 문학 작품만 봐도 굉장히 비유가 많잖아, 오래될수록. 언어가 그만큼 발달되고 세분화되고 현실적으로 바뀐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음, 관계에서의 차이도 그래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하지 못하면 그런데, 그래서 제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잘 보잖아요. 이게 저 애매한 음, 부분이란 말이에요. 형용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걸. 부사가 들어간 걸 그치. 무슨 의미로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는 그 그치. 사람의 작자의 마음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아카식 레코드가 동의되고 동일한 걸 봐야지, 아, 이런 단어 썼던 게 다 그 상황에서는 적절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로는 좀 반복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죠. 그런 것을 저는 자꾸 좀 더 도와드리는 거고, 좀 더. 그런 자체는 이제 이치적인 힘도 포함되지만, 단어에서 오는 거는 약간 부티적인 힘이긴 해요. 그죠? 뭐 형용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티적인 힘이고, 예를 들어 고차 존재를 상으로 떠올리면서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마나스적인 힘이 좀 더 센 거고, 여자분들은 보통 마나스적인 힘으로 부티를 깨닫는 거고, 남자분들은, 현대의 남자분들은 부티의 힘으로 마나스를 확인해야 되는 미션이 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극복이 돼야 될 문제고, 아까 전에 어쨌든 고차 존재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을 조금 두루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 쪽 이해가 그냥 되면 고차 존재가 그냥 같은 흐름으로 쭉 이어져요. 특별히 헷갈린 문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음, 고차 존재라고 하는 건 언제나 내 주변에 있고 지금 지구계에서도 고차 존재가 있어야지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고차 존재가 나였다는 걸 알고 지나고 나면 그 고차 존재에 도움이 있었으니까 태양에서 달게 달게에서 지구계 지구에서 목성기로 넘어갈 수 있잖아. 아카식 레코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뒤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차 존재들은 항시 최고의 선두체로서 나를 이끌었던 거야. 그런 상태로 보면 고차 존재는 언제나 그것보다는 상, 그죠? 보통보다는 상. 에테르 우세보다도 에테르 우세 안에서도 그거보다는 좀 위, 상위 있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 사람들도 인간으로서 진화 발달하면서 지금 인간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고차 존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